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기의 앞면만 질 안으로 5cm 이내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으니까 5cm는 다들 되잖아요. 여자가 오르가즘에 느끼게 하기에 거의 1타라고 부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서 이 방법이 효율적으로 거기까지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이제 그 유명한 체위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저희 불감증 치료할 때 이렇게 체위나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할 게 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개발된 게 좀 있어서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줄여서 저희는 캣 체위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저희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각종 여성의 스팟들은 여성의 체형에서 여자가 누워 있을 때 일렬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성관계는 수평보다는 수직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자의 스팟들은 수평으로 있다 보니까 캣 체위의 특징은 성관계를 하는데 최대로 그와 내가 성기가 밀착되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그래서 각종 뭐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자극을 통해서 여기 C스팟부터 해서 이제 막 많이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포인트인데 C스팟 다음에 G스팟이랑 A스팟이 이런 정렬 자체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위에 있는 자세에서 여자를 성기를 피순 운동을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해가지고 약간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는 자세에서 수평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A스팟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안쪽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깊이가 좀 더 깊어야 되니까 여자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아래에서 남자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능하시면 이제 조금 더 오르륵 말아가지고 이렇게 목도 좀 감싼다거나 해가지고 좀 관계를 하면 질 길이도 이렇게 오므리니까 이렇게 짧아지고요. 그럼 좀 더 닿기가 용이하고요. 요 자세로도 좀 어려우시면 목까지 감싸는 자세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성분의 엉덩이 밑으로 해서 베개 1개, 2개 정도 깔아놓으시고 하면 요게 엉덩이가 좀 들리면서 각도가 이 성기랑 맞아 떨어지니까 수평으로 하더라도 요게 약간 최대로 밀착한 상태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자세가 있어요. 요게 보통 저희가 여자가 오르가즘에 느끼게 하기에 거의 1타라고 부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서 요 방법이 효율적으로 거기까지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도 남성의 성기처럼 이렇게 상동기관이 있어서 충분히 발기할 만한 조직이 있긴 있거든요. 음액 밑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스케네셈이랑 이런 게 있는 그쪽을 저희가 보통 남성의 성기랑 발생할 때부터 상동기관으로 치는 데가 있는데 남성과의 차이점은 남자들은 충분히 발기를 해야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발기가 안 돼도 성관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도 성적으로 흥분하면 발기를 하는데 남자분처럼 뭐 꼿꼿해진다거나 뭐 딱 이런 강직도 뭐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혈류가 발달하고 약간 분비물이 좀 더 분비되고 이런 정도로 흥분을 하면 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진짜 많거든요. 남자가 굵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거를 하면 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개인 취향이긴 하는데 굵기 쪽으로 그 충만감 있잖아요. 굵기 쪽으로 어쨌든 표를 많이 얻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굵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이 좋아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런 건 거지 실제로는 뭐 짝짓수가 굵고 긴 거 뭐 그런 것만 아니어도 여성 쪽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쪽에 만약에 집중을 해서 보자 하면 여자의 오르가즘이나 흥분을 느끼는 신경이나 이런 자극들은 질의 아벽의 5cm 이내에 80%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기의 앞면만 질 안으로 5cm 이내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으니까 5cm는 다들 되잖아요. 꼭 이게 또 그 성기가 아니더라도 뭐 손가락이나 뭐 혓바닥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다 할 수는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녀를 거기로 보내주고 싶어요 하면 심지어 앞에 있는 그 C스팟이라고 하는 클리토리스 음핵 주변에 있는 그 자리에 오르가즘은 삽입을 안 하고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자극 등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오르가즘이 가능하고 여자는 뭐 신체의 대부분이 스팟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질벽 위주로만 보자면 삽입 위주로만 생각해 보자면 굳이 막 엄청 크고 굵고 안 하셔도 물론 뭐 그쪽으로 가기에 좀 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질벽의 5cm 이내에 대부분의 신경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5cm만 넘으면 그녀를 극락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성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 배란을 앞둔 직전 시기, 그래서 실제로는 가임기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무렵이 여성의 성욕도 절정에 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이 질내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돼요. 되게 매력적인 상태로 돼요. 그래서 평소에 지뢰사정 되게 잘하시던 분들도 딱 그녀의 가임기 때 맞닥뜨려지면 평소에 잘 지뢰사정 하시다가 타이밍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유독 막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타이밍은 약간 그녀의 가임기다. 그럴 때 아기 생각이 없으실 때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기 생각이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여성의 성욕이 초고조에 달하는 때는 배란기, 가임기, 다음 생리 시작 전 10살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후양적이다 보니까는 생리를 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다음 생리 하기 10살 전이니까 생리가 규칙적인 분은 언제라고 딱 아실 수 있지만 이게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되게 땡기는 날이 있으면 이제 그날이 가임기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정서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커서요. 예를 들어 대판 싸웠는데 하자, 꽂자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취향은 있지만 여성분들은 충분히 약간 그와 내가 되게 소통하고 있고 그와 내가 잘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맞고 있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사랑받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 때 조금 더 흥분할 수 있고 조금 더 열리는 게 사실이라서 약간 성기 사이즈 이런 걸 떠나서 그가 와 되게 최선을 다해 막 하드웨어는 별로였는데 와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의 스킬인데 카사노바 이런 사람이 뭐 또 되게 대물이었겠냐고요. 그분들의 그런 이런 꼬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충분히는 물론 어렵겠지만 만족시키기에는 그 정도로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랫도리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쥐락펴락을 할 수 있는 근육이 거기에 있는데 마침 이제 남성 성기가 딱 들어와 줌으로써 여기를 자극하라고를 딱 가르쳐 주니까 여기를 음압기로 쪽쪽쪽쪽 빨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질환 쪽에서는 진동이 오고 C스팟 있는 쪽은 이제 흡입을 하면서 막 약간 이렇게 막 바로 그쪽으로 이제 오기에 좀 여기서 단서가 필요해요. 이게 성관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되게 행복해. 내가 되게 충만감이 있어. 그를 내가 되게 사랑하고 그도 나를 되게 사랑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성관계 자체가 굉장히 내 건강에, 나의 항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리를 안 하기 시작하고 하면 밑에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럼 이제 관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증으로 다가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가 싫은 건 아닌데 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이제 관계만 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 부부들이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대면서 이런 걸로 상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요. 관계를 안 해서 밑에가 탈이 나고 밑에가 염증이 나는 경우는 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내가 암 걸렸다던데 이건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관계를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내가 관계를 했더니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난 오르가즘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한다면 이 아랫도리 혈류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오르가즘 당시에 느껴지는 것들이 혈류가 되게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강화가 되고 근력이 강화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 뭐 방광이라든지 남자들은 사정을 또 꽤 하시는 걸로 전립선의 건강이라든지 전립선 암으로부터 3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 성관계는 죽을 때까지 하셔도 할 수만 있다면 아랫도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또 여기서 오르가즘을 느낌으로써 내가 행복한 것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이 성관계 후에 숙면에 빠질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성관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말 많은데 단 내가 즐긴다는 전제하에요. 내가 이걸로 아예 관심도 없고 즐거움을 느껴본 적도 없어 하시는 그런 불감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실은 성관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남자들은 성관계를 이게 자위도 포함하는 거라면 실제로 자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한 달에 21번 이상의 자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 암이라든지 심장 혈관계 쪽 질환으로 고생을 안 할 확률이 80% 미만으로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남성분들은 실제로는 정기적인 주기적인 이런 사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꼭 성관계가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배출은 그들의 전립선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쪽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주기적으로 배출은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여성은 성관계를 해서 만약에 되게 흥분하고 하는 거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아프기만 하다라면 여자들이 생리를 안 하면서부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서 밑에가 노화가 되는 게 사실이라서요. 실제로는 막 많이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안에서 이게 악화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원래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어차피 노화될 곳이라서, 그래서 뭐 그걸 해서 도움이 될 건 많지만 안 한다고도 딱히 병이 걸리진 않습니다. 중년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 빈도는 내가 해서 행복한 때가 적당한 빈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나도 늙어가지만 남편도 늙어가니까 실제로 그가 20대 30대 남자들만큼 막 그렇게 하룻밤에 몇 번씩 하지도 않을 것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40대 중후반 50대 분들이 한 달에 3-4번 정도 하는 게 한 50%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적게 할 수 있겠으나 통계적으로는 중년 부부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는 3-4번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불감증 치료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반려가전이라고 요즘엔 하죠. 이게 이제 자위기구 등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뭐 그의 발기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느껴봤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반려가전, 뭐 자위기구 등을 통해서라도 먼저 일단 느끼게 한 다음에, 그럼 이쪽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불감증 여성을 치료할 때도 저희가 이런 반려가전, 그 자위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쯤 되면 어쨌든 20, 30대 분들과 달리 파트너가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좀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에 기대서 뭘 좀 이제 해볼란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번 생에 느껴볼란다 하면 그건 좀 어려우실 테니 이런 기구 등을 통해서 먼저 좀 느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뭐 실전에 해보세요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요즘 반려가전, 요 자위기구 등이 그 유명한 이제 우머나이저라는 제품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었던 게, 우리는 이제 삽입 등을 통해서 회전이라든지 진동 등을 통해서 약간 피손 운동을 대체할 만한 그런 거 위주로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아까 C스팟이라는 자리가 약간 뭐 혓바닥이나 손가락 등의 애무를 통해서도 흥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마찰 등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음압기로 쪽쪽쪽쪽 빨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질환 쪽에서는 진동이 오고 C스팟 있는 쪽은 이제 흡입을 하면서 막 약간 이렇게 막 바로 그쪽으로 이제 오기에 좀 이거예요 라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중년 여성이 아니더라도 불감증 치료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중년 여성분들 중에 이제 한동안 되게 안 했다가 이제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했다가 하다 보니까 밑에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그렇게 그때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아픈 게 윤활액을 충분히 발라서 이제 이런 이완작용 등을 할 때, 어쨌든 자위기들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서요. 다 막 엄청 굵직굵직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어서 되게 작은 뭐 립스틱 사이즈 되는 거, 뭐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먼저 조금 충분히 이완을 좀 시켜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흥분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어서 나이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질의 사이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서요. 실제로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룻밤에 10번 하는 게 너무 자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자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 뭐 기준이 어딨어요. 그냥 체력 닿는 대로 하시면 되지. 그게 건강에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만족도도 없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라면, 너무 자주 한다고 뭐 밑이 까매진다거나 밑이 넓어진다거나 헐거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즐길 수만 있다면, 그럴 때 뭐 오르가즘도 만약에 느껴준다면 여기에 탄력을 회복하는 성관계 자체를 약간 살아있는 딜도를 쓴다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케겔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성관계 중에 그냥 케겔 운동 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운동 삼아 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가서 짐 가서 뛰기도 하는데 아랫도리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은 성관계처럼 되게 확실한 케겔 운동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쥐락펴락을 할 수 있는 근육이
근육이 거기에 있는데 마침 이제 남성 성기가 딱 들어와 줌으로써 여기를 자극하라고를 딱 가르쳐 주니까 성관계가 실은 케겔의 일타강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관계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 건강에 해롭다, 이거는 개인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신건강에서부터 신체 건강에까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실 거고, 관계만 하면 마찰 때문에 밑에가 다 말라 있기 때문에 방광염, 질염 오셔서 병원 계속 내방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현타가 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멀리 하시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체력 닿는 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걱정해드려야 되는 건 뭐 자위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너무 많이가 정말 그야말로 중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자위에 빠지시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회전 속도 조절할 수 있어, 그게 조금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많은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가 흥분이 되면 G스팟 쪽에서 느꼈던 이 강도, 오르가즘의 강도나 이런 격렬한 근육의 수축 정도 자체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도가 휘몰아치는 오르가즘계에서는 극강의 아이로 알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다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닥터 유미의 성세포들이라는 채널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르가즘은 실은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막상 오르가즘에 영접을 하면, 오 선생님이 오시면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아 이거구나 알 수 있다는. 오르가즘은 성적인 행위 시에 이제 뭐 성교나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만족감이 극강에 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낀다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강렬한 골반저근부터 해가지고 수축이 오면서부터 신체적으로 여기 혈류가 왕성해지고 느낌도 되게 좋지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막 수축이 반복되면서 경련과 뭐 이완 등을 통해서 극락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다양한 호르몬 등이 분비가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상에 따르면 저희가 보통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 이제 파트너분이 뭐 혈도를 찌른다고 이게 느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를 하실 때 전희라고 하죠. 이런 걸 충분히 통해서 전희가 15분 이상 지속이 됐던 커플이 이제 실제로 성관계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뭐 삽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르가즘 반응은 전희가 그렇지 않았던 커플에 비해 3배 이상 더 오르가즘의 강도나 빈도나 지속시간이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는 우리가 막 많은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막상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팟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C스팟이라고 하죠. 클리토리스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한 80% 정도가 있고, 여기서 이제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 안쪽에 혈류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질벽의 안쪽에, 윗벽의 안쪽에 한 손가락 한두 마디 안쪽으로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느껴지는 게 그 유명한 G스팟이라는 데가 있고요. 충분히 흥분한 상태가 되면 이제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게 있어서 그 안쪽부터 해서 이제 G스팟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손가락으로 이제 더 깊이, 보통 질이 10에서 11cm 정도 된다고 할 때 더 안쪽에 저희가 자궁섹스라고 알려져 있는 A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이 A스팟까지 해서 이런 스팟들을 공략하는 것도 오르가즘 때는 뭐 취특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럴 때 또 저희가 각종 체위를 통해서 조금 더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A스팟이 실제로는 뭐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한 거는, A스팟이라는 데 자체가 자궁의 입구 쪽에 있어요. 자궁의 입구는 질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 질이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11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더 안쪽이니까 평범한 사이즈의 분들이 도달하기 이렇게 되게 쉬운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각도 이런 것도 좀 계산하셔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질벽의 전벽, 앞벽
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궁의 입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흥분됐을 때 이 자리를 저희가 A스팟을 느끼는 오르가즘을 저희가 자궁섹스라고 표현해 드리는 게 여기가 흥분이 되면 G스팟 쪽에서 느꼈던 이 강도, 오르가즘의 강도나 이런 격렬한 근육의 수축 정도 자체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도가 휘몰아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시고 다르지만 여기가 강도나 뭐 이렇게 지속력이나 이런 게 더 세서요. 헤어나올 수 없는 스팟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오르가즘을 느껴보신 분들 중에서도 A스팟까지 가봤다고 하는 사람은 2%도 안 될 정도로 약간 느끼기 쉽지 않은 구조에 있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이제 뭐 사이즈나 스킬로는 조금 영접하기 좀 어렵다 하는 자리여서 저희가 약간 그 오르가즘계에서는 극강의 아이로 알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관계할 때 다들 많이들 연기를 하지 않나요? 저 진짜 무슨 연기력으로 따지자면 와, 이 부분의 연기만큼 정말 자신이 달 정도로 티 안 나게 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진짜 오르가즘은 아까 제가 불수의적인 근육의 수축이 오르가즘을 느껴지면 오는 게 이 자궁 요 골반 저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근육이 막 수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연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파트너가 오르가즘이 왔을 때 이 남자분도 느끼려면 그분도 충분히 이 성기 사이즈가 좀 되셔서 강직하고 요런 게 또 있어 주셔야 그녀의 이 오르가즘에서 질벽의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여자분이 오르가즘이 왔을 때 그 수축이나 이런 것들은 연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거는 알아차릴 수 있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베이스가 사이즈가 됩니다. 이거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카탈락시스라고 이제 한번 쫙 갔다가 오면 다시 후루룩 죽는 약간 그런 남자들의 현자 타임만큼 길지는 않지만 약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 하고 나서 아 목마르다 물 마실까 이게 안 되는 전신 이제 기운이 싹 빠지니까 뭐 바로 뭐 잠에 수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기운이 빠지는 게 있어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된다. 요런 아 이제까지 연기를 한 건가 뭐 이런 쪽으로 잠깐 생각해봐도 된다는 거죠. 연기는 하려면 티 안 나게 파트너가 전혀 모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연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연기하는 나를 보면서 더 흥분되는 것도 있고 파트너분 입장에서도 이제 여자분이 되게 막 흥분해하고 이런 걸로 더 흥분할 수 있고 그럼 그에게 더 강직해질 수 있고 하니까 관계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먹거나 운동으로 오르가즘을 느끼기는 실은 쉽지는 않죠. 오르가즘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느끼기만 시작을 했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느끼려면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은 어떤 상황에도 느낄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느껴본 분은 어떤 사람을 갖다 대도 못 느끼는 거라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실제로는 아랫도리의 혈류가 왕성하면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아래 혈류가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되게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그 임신 중에 오르가즘의 빈도나 강도가 좀 더 강력해진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욕도 그때 더 올라가는 분들도 꽤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들이 배란기 때 이제 임신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강이 되면서 그때 약간 되게 많이 성욕도 올라가고 오르가즘을 느껴도 같은 상황에 같은 그러니까 파트너의 같은 뭐 동작을 하더라도 그 무렵에는 조금 더 잘 느낀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를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해야겠다 하면 여기에 1타는 케겔입니다. 케겔을 통해서 약간 뭐 수축과 뭐 이완을 반복을 해가면서 좀 조였다 풀었다를 하시면서 여기가 혈류가 왕성해지면 오르가즘을 느껴도 조금 더 빨리 자극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되고 만족도도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